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자, 조용히들 해보시게.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저기 안동 땅, 떵떵거리기로 소문난 김진사댁 이야기야. 겉으로는 번듯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지. 사람이 말이야, 배는 고파도 자존심은 세워야 한다지만 이 집구석은 그게 좀 심했어. 어느 정도였냐고? 길 가던 개가 김진사댁 대문 앞에 똥을 싸도 어허, 저놈이 우리 집 가문의 기운이 성하니 명당인 줄 알고 걸음을 주고 가는구나 하며 허허 웃던 집안이란 말이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런 허세가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 그들의 허황된 자존심은 과연 어디까지 치달았을까? 이 집안의 겉모습은 찬란한 비단 같았지만 그 속은 존벌레가 파먹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어. 대문은 웅장했고 처마는 기품이 있었지만 그 아래 살던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보이지만 한 입 베어 물면 속이 텅 비어 있거나 썩어 문드러진 것과 같았어. 이 모든 허울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으며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말았네. 과연 이들은 언제쯤 자신들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까? 장터 국밥집 김진사 댁 머슴 마당쇠가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입을 뗐네. 그의 얼굴에는 세상사에 대한 비웃음과 체념, 그리고 씁쓸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지. 야, 이 사람들아, 말도 마시오. 우리 상전님네는 아침마다 냉수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꼭 이빨을 쑤신다니까? 왜냐고? 남들이 보면 고기라도 한 점 씹은 줄 알 거 아뇨? 뱃속에서는 거지 귀신이 사흘 밤낮을 곡소리를 내는데 겉으로는 신선 노름이라니. 거참 가소롭기가 짝이 없지. 멀쩡한 쌀독에 거미줄만 쳐도 우리 집은 벌레 한 마리 얼씬 못하는 깨끗한 집안이라며 헛소리나 짓거리니 원. 옆에 있던 칠뜨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 그의 눈빛에는 마당쇠와 같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지. 야, 그래도 저 집안 도포자락 하나는 끝내주게 빳빳하잖냐. 누가 봐도 양반 집안이지. 멀리서 보면 참으로 그럴듯해 보여. 그 도포 덕분에 아직까지는 양반 행세라도 하고 있으니 말이야. 빳빳하면 뭐해? 그 도포 살 돈이 없어서 지난달엔 종갓집 제사상에 올릴 조기 뒷덜미를 잘라다 팔았다니까. 허허, 조상님이 제삿날 조기 대가리만 보고 얼마나 황당하셨겠어. 제사상에 조기 머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나? 그 꼴을 보며 조상님 홀령이 통곡이라도 하셨을 거야. 그야말로 산 사람의 허세 때문에 죽은 조상님까지 망신당하는 꼴이었지. 대체 이런 집안에 무슨 복이 있겠나? 사람들은 어쩌면 그때 이미 짐작했어야 했을지도 몰라. 그 집 담장 너머로 풍기던 묘한 악취가 사실은 썩어가는 가문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겉으로는 향기로운 매화향을 풍기는 척했지만 그 속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으니 그 악취가 어찌 감춰질 수 있었겠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악취가 결국 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라는 걸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을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안이 어떻게 거덜이 났는지 그 기막힌 속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나. 그들의 허황된 욕망은 과연 어디까지 치달아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을까? 김진사가 사랑방에 앉아 텅 빈 벼루만 만지작거리고 있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 텅 빈 벼루처럼 그의 마음속도 텅 비어가는 듯했지. 며칠 전부터 쌀독은 바닥을 보였고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식솔들의 굶주린 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았어.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을 갉아먹는 존벌레 소리 같았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 주름마다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어. 이대로 가다가는 가문의 명예는커녕 당장 내일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지. 그때 외아들 길동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할량질만 하더니 눈빛이 번득거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승냥이처럼 말이야. 그의 얼굴에는 온갖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듯했어. 아버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기 한양 이 판서댁에서 외동딸 혼사를 치른다는데 팔도 사대부들이 다 모인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위신을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가문이 다시 한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김진사가 헛기침을 에헴하며 갓근을 고쳐매네. 그의 허세는 본능처럼 튀어나왔지. 어쩌면 그에게는 허세만이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려 했어. 이 판서라, 우리 가문과는 증조부 때부터 인연이 깊지. 당연히 가봐야지. 허허, 그들과의 교분을 돈독히 할 기회로구나. 이번 기회에 우리 가문의 건재함을 만천에 과시해야 할 터. 근데 아버님, 가려면 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옆집 박첨지는 이번에 명마를 샀다는데 우리가 맨발로 가겠습니까? 가문의 위신이 있지요. 말 한 필 없이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 뒷전으로 밀려나 무시당할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체면이 말이 아닐 겁니다. 명색이 양반 가문인데 말 한 필 없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진사가 수염을 부르르 떨었어. 사실 말은커녕 지금 당장 저녁에 먹을 쌀 한 홉도 없었거든. 그의 뱃속에서는 또다시 거지 귀신이 곡소리를 내는 듯했어. 그 소리는 길동이의 당당한 요구와 대비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 찢어 놓았지. 하지만 아들의 기세에 눌려 참아 솔직한 말을 꺼낼 수 없었어. 그의 자존심은 이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있었거든. 말이라. 그래, 말이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 가문은 청렴이 제일이다. 말이 없어도 기품으로 제압하면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의 고고한 기품만으로도 능히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칠애보다는 내실이 중요한 법이니라. 진정한 양반은 겉모습으로 판단되지 않는 법이지. 아이고, 아버님, 요즘 세상에 기품 같은 소리 마십시오. 말 안 타고 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선산나무라도 좀 베어다 팔면 말 한 마리 못 사겠습니까? 조상님도 살아있는 자손의 번영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시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길동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 과연 김진사는 아들의 무모한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을까? 마당에서 빗질하던 마당쇠가 창구멍으로 엿듣다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네. 그의 눈에는 이미 김진사 부자의 앞날이 훤히 보이는 듯했지. 그는 손에 든 빗자루를 꽉 쥐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이고 도련님마, 말 먹일 콩 한 톨도 없어서 지붕 초가 삼간 다 헐어먹게 생겼는데 말은 무슨 놈의 말입니까? 그냥 동네 누렁이라도 타고 가시지 그래요. 꼬리만 잘 흔들면 말보다 나을 텐데 저러다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먹을 기세이니 참말로 답답하오. 저 허세가 언제까지 갈는지 원. 마당소에는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 그들의 허세가 부른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지. 조상님의 땅을 파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파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였어. 과연 이 부자는 선산을 팔아치울 만큼 무모해질까? 그들의 허황된 욕심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결국 김진사는 사고를 치고 말았어.
아들 길동이의 끊임없는 성화와 무너져가는 가문의 위신을 지키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문중의 땅, 그 신성한 선산의 나무들을 몰래 베어다 팔기로 작정한 게야. 그에게는 조상님의 얼이 담긴 땅보다 당장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지. 일꾼들이 산에 올라 도끼를 들며 투덜대네. 그들의 얼굴에는 불경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 쩌렁쩌렁 울리는 도끼 소리가 마치 조상님의 통곡처럼 들리는 듯 했지. 산새들도 놀라 숲을 떠났고 맑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는 듯했어. 마치 자연마저 그들의 불경한 행위에 분노하는 것 같았지. 아니, 조상님 잠든 산을 깎아먹다니 이 양반네들 진짜 제정신이 아뇨? 뒤통수가 뜨겁지도 않나? 이러다 조상님 노하시면 어쩌려고, 가뭄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건 너무한 일 아니오? 일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상월짜기에 메아리쳤어. 그들은 김진사의 등 뒤에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지. 김진사가 뒤에서 뒷짐지고 호통을 치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어. 오히려 확신에 찬 듯 보였지.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결단을 내린 영웅이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거렸어. 그의 얼굴에는 일시적인 만족감이 스쳤어. 이놈들, 가문을 세우는 일이 곧 효돈이라. 죽은 조상보다 살아있는 자손의 기계가 더 중요한 법이야. 이 모든 것이 가문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어서 빨리 움직여라. 꾸물거리지 말고 서둘러 일을 마쳐라. 상놈들은 김진사의 등 뒤에서 침을 퇴 뱉으며 혀를 찼어. 그들의 멸시 어린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진사의 등에 박혔지. 그들은 조상님의 땅을 파는 행위가 가져올 재앙을 예감하는 듯했어. 효도는 개뿔이오. 남들 앞에서 폼 한번 잡으려고 할아버님 잠든 산을 파헤치다니 이러다 다음 달엔 사당 위패까지 뗄감으로 팔아먹을 기세로구먼. 쯧쯧, 저런 양반 꼴을 보아하니 나라가 망해도 이상할 게 없겠어. 저런 자들이 양반이라니 참으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구먼.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진사 부자의 허황된 욕심은 멈출 줄 모르고 깊어만 갔어. 과연 그들의 파멸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조상님의 노여움은 정말로 그들을 덮치게 될까? 나무를 판 돈이 들어오자 김진사 부자는 그사에 기가 살았어.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그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생기가 돌았지. 하지만 그 생기는 진정한 풍요에서 온 것이 아니라 허영심이 채워진 일시적인 만족감에 불과했어. 길동이는 한술 더 떠서 명나라에서 건너왔다는 가짜 골동품을 거금을 주고 사들였지. 겉보기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고풍스러운 도자기였지만 자세히 보면 흙이 거칠고 무늬도 조악했어. 그의 눈에는 그것이 진정 청음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보물로 보였을 거야. 그는 그 도자기를 마치 세상의 전부라도 되는 양 소중히 들고 있었어. 이것 보십시오, 아버님. 이 도자기가 우리 집 사랑방에 놓여야 비로소 가문의 품격이 완성됩니다. 이 고고한 자태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물건입니까? 이런 보물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법이지요. 길동이는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자랑했어. 그의 눈은 이미 현실을 벗어나 환상의 세계를 헤매고 있었지. 그는 이 도자기 하나로 가문의 모든 치욕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듯했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노비 점례가 입을 삐죽거렸어.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속내는 꿰뚫어 보는 듯했지. 그녀는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어. 아이고, 도련님. 저게 보물이면 우리 집 개밥그릇은 국보겠네요. 딱 봐도 옹기쟁이 삼돌이가 어제 술 한 잔 걸치고 대충 빚은 옹기에 불과한 것을 저걸 전 재산 주고 사오다니 참으로 골통이 비었나 봅니다.
조상님 땅 팔아 산 것이 겨우 저런 가짜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점례는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어. 저런 허황된 욕심이 결국 어떤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 그들의 눈을 가린 허세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다음에는 또 어떤 기막힌 일이 벌어질까? 잔치날이 밝았네. 김진사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마치 자신이 이 고을의 가장 큰 어른이라도 되는 양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웠지. 텅 빈 곳간을 가리기 위해 깨진 항아리를 보물인 양 내놓고 그 주변을 맴돌며 허세 가득한 설명을 늘어놓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의 몸짓은 허풍으로 가득했지. 이것이 바로 명나라 황실에서 진상되었던 보물 중의 보물이라네. 그 기품이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이런 귀한 물건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 가문의 유구한 역사와 품격을 대변하는 물건이라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음을 삼키고 있었지.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김진사의 허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조롱이 가득했어. 앞불싸. 잔치 도중 김진사의 먼 친척이 취해서 그 항아리를 툭 쳤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안에서 웬 시커먼 덩어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축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 덩어리에 꽂혔지. 어이쿠! 어르신, 저기 보물 안에서 웬 쥐똥이 튀어나옵니까요? 명나라 쥐는 똥도 금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 집 헛간 쥐똥이랑 판박이네. 허허허. 마당쇠가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참지 못해 그의 얼굴에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 역력했지. 김진사의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치욕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 안간힘을 썼지. 이것은 애군을 쫓는 신묘한 가루니라. 명나라 황실에서 비밀리에 처방한 귀한 약재란 말이다. 무엄하게도 감히 이런 귀한 약재를 쥐똥이라 부르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그는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압도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거짓말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뿐이었어.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속삭여. 그들의 비웃음은 김진사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을 거야.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뱀의 혀처럼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었지. 비밀 처방은 무슨, 김진사네. 곳간이 비더니 이제 머릿속까지 비었나 보구먼. 저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체면을 지키려 하다니 정말 딱하구먼. 쯧쯧. 이제는 하다하다 쥐똥까지 보물이라고 우기다니 저 양반도 끝이 보이는구먼. 하지만 김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더 크게 질렀지. 그의 자존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마지막 남은 집 문서까지 잡혀서 더 큰 잔치를 계획했네. 이번에는 정말로 팔도 사대부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지. 그의 눈에는 성공한 자신의 모습만이 가득했어. 그는 이 잔치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어. 보아라. 이 잔치가 끝나면 팔도 사대부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이다. 김진사의 위엄을 온 천하에 떨칠 것이다.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양반이 될 것이다. 아들 길동이는 벌써 자기가 고을 수령이라도 된 양 기생들 끼고 장구치며 풍악을 울리고 자빠졌네. 그의 눈에는 이미 현실이 보이지 않는 듯했어. 그는 술에 취해 헛된 꿈속을 헤매고 있었지. 그들의 허황된 꿈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어. 그들은 정말 이대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허세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잔치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 드디어 대잔치 날, 집안은 온갖 산의 진미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어. 비단 휘장이 나부끼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진동했지. 김진사 부자는 잔뜩 들뜬 얼굴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가문의 위신을 되찾았다는 헛된 희망이 가득했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파멸의 씨앗이 깊이 박혀 있었어. 하지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손님들이 아니라 관아의 포졸들이었네. 쇠사슬을 든 포졸들의 등장에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쳤지. 쨍그랑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잔치 음악을 덮어버렸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내 침묵으로 변했어. 김진사, 문중선산을 허락 없이 팔아치우고 남의 집 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빌린 죄로 너를 압수하노라. 어서 끌고 가라. 내 죄가 만천에 드러났으니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포졸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김진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발은 덜덜 떨렸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허세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어. 구경하던 상놈들이 신이 났어. 그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비웃음을 마음껏 터뜨렸지. 그들의 환호성은 김진사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어. 야, 사또나리, 저 양반 상투 속에 숨겨둔 비상금도 좀 털어보셔. 맨날 품격 하더니 순 사기꾼이었네. 저런 자가 어찌 양반이라 할 수 있단 말이오. 저런 자는 벌받아 마땅하오.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던 대가가 바로 이것이오. 길동이가 울며불며 빌자 마당소해가 다가가서 엉덩이를 툭 치네. 그의 표정에는 연민보다는 조롱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 그는 길동이의 초라한 모습을 비웃는 듯했지. 도련님, 체면 차리셔야죠. 왜 진흙바닥에서 개처럼 구르십니까요? 어서 에헴 한번 점잖게 해보셔. 마지막까지 양반 체면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십니다. 그 잘난 체면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끝까지 그 체면을 지켜보시지요. 마당쇠의 비아냥거림은 길동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 길동이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눈에서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허세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 결국 김진사 부자는 모든 것을 잃고 알거지가 되어 정든 고향 땅을 등지고 고개를 넘었네. 그들이 떠난 자리엔 빈 항아리 조각과 찢어진 비단 조각만이 뒹굴었을 뿐이었어. 한때는 명문가라 불리던 번듯한 집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들의 이름은 온 고을의 조롱거리가 되었지. 사람들은 그 뒤로 그 부자가 산속 굴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 그림자라도 보이면 흙 퍼먹다 말고 갓부터 고쳐 쓰고는 에헴 헛기침을 했다지 뭔가.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들의 허세는 파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마치 뿌리 깊은 병과도 같았어. 결코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었던 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지 않나. 양반 갓근이 길면 종놈 가랑이가 찢어지고 양반 체면이 길면 제 집안이 거덜난다고 말이야. 뱃속에 허풍만 가득 찬 놈이 어찌 금박 좀 입힌다고 용이 될 수 있겠나? 허황된 욕심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양반의 사연, 참으로 고소하면서도 씁쓸하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집안의 몰락을 넘어 거칠애와 허세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의 번지르르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과 진실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김진사 댁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야.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그리고 그 허무함이 결국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세나. 다음에는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 눈 크게 뜨고 기대하시라.